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상입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제 주말 영상은요,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 자, 오늘 시장은 좀 분위기가 전날하고 좀 다르죠. 어제는 코스닥 중심의 상승을 보였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중심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전날 오른 주식들을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또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제 CPI,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계속 문제되고 있고, 다음 주 FOMC도 있고, 오늘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시장 전반으로 좀 잠시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에서는 예고를 드리면 2024년 내년 시장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요. 한국 시장은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역대급으로 빠져있는 외국인들 주식 비중도 뭐 거의 역대급으로 빠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 시장 분위기 좋았지만 소위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상대적 저평가가 워낙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도 이제 올해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내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볼 것이냐. 물론 소위 이제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제약바이오, 인터넷, AI 등 이쪽에서 섹터별로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도 같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우리가 소위 고진감래, 뭐 3,000당 제약 엄청나게 터졌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알테오젠 폭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그 후속주들도 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태블릿 PC 그 이벤트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거의 뭐 완판했어요. 이번에 추가 물량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태블릿 PC 통해서 뭐 교육 강의도 거기서 같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수급박스 교육 강의도 보시고 뭐 해가지고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물량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벤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태블릿 PC 기종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주 시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째 양봉이 강하게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 2,500이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주말에 시장이 기간 조정이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2,500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안 빠질 거라는 거죠. 확실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좀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 PPI가 좀 부담스러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CPI도 헤드라인을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헤드라인은 크게 올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가 핵심이 아니죠. 코어가 핵심인 것이죠. 물론 유가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집어 뭐 같이 본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직전 고점이 2650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강하게 올랐죠.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중심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하면 그냥 21선을 잡아도 돼요.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거칠었죠. 자, 이 정도면 뭐 거칠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위기였어? 코스피, 코스닥 놓고 보면 코스피 쪽으로 완전히 흘러갔다. 그런데 전날 목요일은 어땠습니까? 목요일은 또 반대로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야, 코스닥에 내 포지션이 좀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가니까 코스피로 다 옮겨가고, 다음 주에 또 반대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아까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CPI 이번에는 헤드라인이 3.7이었습니다. 연간으로 컨센서스 상회를 좀 했죠. 그죠? 그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헤드라인 CPI에서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지금 유가예요. 국제 유가가 가장 부담이 됩니다. 이게 유가예요. 여기 녹색색 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가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소위 보시게 되면 국제 유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국제 유가거든요. 지난번에 60달러 초반까지 빠졌었다가 이게 지금 90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WTI. 그죠? 네. 뭐 당장에 유가가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산, 그죠? 그리고 공급단에 이제 예를 들어 수요단은 줄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고 냉방 수요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올 겨울엔 좀 따뜻할 것이다. 그죠? 반면에 공급단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공급단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유가 영향으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빠졌던 유가가 급격하게 거의 플러스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CPI 세부 항목을 보면 요 에너지 단 있죠? 에너지 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7월이고 여기 8월입니다. 보시게 되면 7월에 마이너스 26.5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4.8로 해갖고 무려 11.7이나 그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게 솔직히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죠?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우리 이번에 그 오펙 전망을 보니까 네, 오펙 다이트가 공급단에 그죠? 이제 뭐 짜낸다는 거잖아요, 스키즈. 예. 보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에는 이만큼 줄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공급이. 그죠? 예.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단의 문제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검정색 선 있죠? 이건 헤드라인 CPI입니다. 여기가 9.1이었고 쭉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3.0 찍고 3.2 찍고 이번에 3.7이었나? 예, 올랐었잖아요. 근데 점선 한번 보세요. 이게 코어 CPI입니다.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하고 분명하죠, 명확하죠. 하락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파월은 이걸 본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요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 사실 9월의 금리 동결은 97%였고요. 특히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49% 정도 되는데 그게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골디락스 장세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잠깐만요. 이거네요.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죠? 지금 그 금리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사실 굉장히 고공행진 보였잖아요. 그죠? 고공행진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죠?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9월이 금리 동결 뿐이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ECB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그죠? 연준도 마찬가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뭐 당장 9월 달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 분위기로 갈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그렇고요. 자, 종목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좀 볼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개별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좀 더 좋지만, 그죠? 우리 알테오젠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엄청나게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드렸던 제약바이오 라인이 몇 개 있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한올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뭐 레고캠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죠? 지금 한미약품도 바닥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주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동안에 우리 알테오젠을 뭐 4만원 아래도 샀고 4만원 초반에도 샀고 급등하기 전날에도 샀고 급등하는 날 당일 아침에도 매수했어요. 그죠? 아침에도 매수했어요. 알테오젠은 이제 그 SC제형 이게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때가 되니까 뭐 오른 거가 되겠죠. 그죠?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 한번 보시죠.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기 18,000원, 19,000원, 2만원, 또 21,000원, 22,000원, 23,000원대 시작이 지금 28,000원, 7,00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삼천당제야 결국에는 될 거라고 그랬죠. 아일리아. 그죠? 이번에 5만원, 55,000원, 6만원, 65,000원 해가지고 10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눌려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공 실시한이 10월 3일인가? 그때까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료가 완전히 노출되면 세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절반 팔고 나머지 계속 유지 중인데, 그죠? 얘도 어찌됐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레고캠 바이오, 그죠? 얘도 따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추가적인 제약바이오주들 얘기를 좀 같이 또 드리도록 할게요. 당뇨 비만 관련해서도 케어젠, 이거는 이제 저는 좀 더 나중에 주목받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 4만원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근데 잘 보시다가 이 44,000원, 5,000원 넘을 때는 큰 변곡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단 SK 하이닉스. 자, 이제 D램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사실 올해는 이제 전략 후강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ARM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ARM도 상장을 했고, 그죠? 앞으로 좀 더 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또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죠? 지난번에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ARM 상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P를 출시하고, 그 다음에 AMD도 4분기 정도에는, 그죠? 그 경쟁자, 그러니까 MI300,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특히 HBM3E 이거에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이거였는데, 이걸 상반기로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 살아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씩 분위기도 좀 반전되고 있고, 그죠?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 그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반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 반도체가 제가 볼 때는
지난 1월 달에 바닥을 얘기해 드린 게 여기입니다. 1월하고 3월이 여기입니다. 이거 SK하이닉스거든요. 그때부터 투자해서 사실 여기까지 가지고 왔고 여기서부터 더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그때 뭐 하나 마이크론이니 하나 뭐 트리얼즈니 뭐 두산테스나도 있고 뭐 여러 개 소개들을 지금 엄청나게 뜬 애들도 많고 아직 못 움직이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다. 그죠? 낸드 쪽도 바닥을 쳤다. 그죠? 예. 이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감산 효과도 4분기에 극대화될 것이다. 수요는 어느 순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죠? 예. 메모리 업황의 회복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 관련해서 물론 이번 주에 그 우리 라이브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요 변곡점이었죠. 물론 지난 3월에 또 소개를 드렸고 하나 마이크론 이런 애들 올 3월달 그 다음에 5월달에도 매수 의견 드렸고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속주들 좀 몇 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 전공정 쪽에서 테스 네. 지난 1월과 3월에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지금은 2만원에서 22,000원 되는 이 10% 포간에서 사실 놀고 있어요. 2분기 실적 바닥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죠? 이 장비 업체들 센티도 좀 살아나고 있고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 좀 더 좋을 것이다. 그죠? 투자도 확대되면서 그래서 전공정 라인에서 좀 주목할 거 아직 덜 오른 거 테스 정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ARM 이번에 상장을 했잖아요. ARM의 파트너사예요. 그죠?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업체인데 이 ADT가 원래 TSMC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오랜 시간 하다가 몇 년도지? 삼성하고 이제 손을 잡습니다. 2020년인가? 예, 삼성하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이 AP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실 여기는 이제 저마진이죠. 예, 저마진.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AI 칩, 자율주행 칩,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하고도 뭐 서버형 반도체 칩 설계 수주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와 같이 성장하는 회사로 AD테크.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온 거는 첫 번째 코스닥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분 소부장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옮겨왔다. ARM 상장하면서 약간의 재료녹두 성격이 있지만 이제는 이 팹리스 쪽에서 ARM의 상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좀 생겼다. 거대한 비교 대상 회사가 생겼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대략 한 23,000원 중반, 24,000원에서 좀 돌리는 이런 그림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라인에서 한미약품 이것도 자 역대 몇 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사실 작년부터 이어진 건데 아직까지 크게 터지는 않았어요. 20만원 중반에 30만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한미약품 자 월요일날도 한번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네이버 다시 사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이버 내년도 되면 인터넷 업종 살아날 거고요. 그죠? 이번에 요날이 변곡점이었습니다.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이버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한두 달 후에 드릴 겁니다. 제가 네이버를 역대 했던 자리들이에요. 2015년 이후로 딱 네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AI 쪽은 빠졌습니다. AI 보기 전에 인터넷 2차전지 쪽 한번 보시죠.
오늘 포스코 라인이 좋았어요. 그죠? 포스코 엠텍이 오늘 거의 한 뭐 장중에 10% 이상 올랐다가 그냥 8%로 끝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라인에서 포스코 라인으로 가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60만 원을 넘는 자리를 잘 보고 계세요. 이 60을 넘어서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2달 쉬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와 있고, 근데 에코프로로 자금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는 포스코랑 상대적으로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인데, 광물 자원, 여기에 따른 원료, 그다음 중간 소재, 최종까지 2차전지 밸류체인을 뭐 사실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 원을 넘을 때 추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오늘 또 하나 제가 음극조 쪽에서 강조해드렸던 나노신 소재가 오늘 막판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한 10%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음극재 라인에서 좀 주목해놓은 건 나노신 소재, JU, 그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그죠? 올라서게 될 겁니다. 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상의 성우박스 해갖고 다시 한번 앵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심화 교육한 거 있습니다. 이게 다시 여기 태블릿 PC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급박스 강의도 여기에 모두 넣었습니다. 이래서 6강. 그리고 황금 배팅 서비스 4개월, 그 다음에 수급박스도 4개월. 그래서 이 이벤트는 9월 11일에서 17일 일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머니탭은 A8SM X200, 요 기종이고요. 와이파이 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대 확보했으니까, 요거 지난번에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배팅 4개월, 수급박스도 4개월, 이렇게 해서 1668에 4360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밤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